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마시의 이수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볼보의 동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볼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볼보는 1927년에 설립된 오래된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볼보는 뭐라 해도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고객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각인한 브랜드라고 우리가 마케팅 공부할 때 배우게 됩니다. 브랜드 전략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강력하게 실행하여 성공한 업체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보와 일본의 수바루를 연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메이커 다 100만 대도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브랜드 파워 이익 면에서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볼보는 포드가 잘 나갈 때 포드에 인수되어 에스턴 마틴, 머큐리, 링컨, 제규어와 함께 포드의 프리미엄 오토모티브 그룹의 역할을 했죠. 그러나 리먼 쇼크 후 도산 직전에 몰렸던 포드는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보를 매각하게 됩니다. 누가 샀죠? 2010년 놀랍게도 중국의 지리가 인수하게 됩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고 기술만 빼먹고 먹튀했던 중국 업체의 사례가 있었죠. 볼보를 인수한 지리에게도 그러한 우려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상 눈부신 성장을 한 자동차 메이커 있을까요? 바로 볼보입니다. 새로 주인을 찾은 볼보는 거의 매년 계속하여 성장하였고 18년에는 마이 60만 대, 19년에는 70만 대 벽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전 업체가 감소하였지만 볼보의 판매 감소폭은 6.2%로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볼보 카스는 단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고 볼보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17년에 전기차 퍼포먼스 브랜드 폴레스타를 설립하였고 16년에 지리가 세운 링크앤코에도 30%를 투자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젠시액트, 고객을 상대로 서브스크립션을 운영하는 케어바이 볼보, 카쉐어링을 운영하는 모빌리티 브랜드 M도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그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볼보 차의 디자인은 눈이 많이 오는 스웨덴에서 실용성이 뛰어난 외건적 요소가 많은 편입니다. 이스테이트, 컨트리 이스테이트의 장르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유럽에서 독일과 함께 외건이 가장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XC60, XC40, XC90 SUV 세 차종이 전체 판매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년에 19년 이후에 발매하는 차는 전부 전동차로 한다고 발표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다 보니 전기차 개발은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20년에 내연기관 XC40과 플랫폼을 공유한 XC40 리차즈를 런칭하였고 두 번째 차량은 볼보의 소형차용 플랫폼 CMA를 적용한 C40 차량으로 올해 가을 런칭 예정입니다. C40 리차즈는 루프부터 후단까지 매끄럽게 연결된 디자인이 특징적입니다. 차량 지원은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kW의 모터를 전후에 탑재하여 합계 최고 출력은 300kW입니다. 전지 용량은 78kWh로 WLTP 사이클의 항속거리는 420km, 최고 속도는 180km, 재료백은 4.9초입니다. 11kW의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하는 경우 만 충전까지 8시간이 걸리고 150kW의 직류 급속 충전기를 사용한 경우는 40분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성능에서 보듯이 볼보의 전기차 성능은 아직 큰 우위점은 없는 편입니다. 차별점이라고 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XC 리차즈와 같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채용하여 구글 맵,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제한의 데이터 접속이 가능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성장해온 볼보는 25년까지 세계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하고 30년에는 완전 전기차 업체로 변모한다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기차 100%로 전업화를 선언한 업체는 볼보만은 아닙니다. 제규어는 25년부터, 유럽의 포드는 30년부터, 아우디는 33년부터, 미국의 GM은 35년부터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아직 전기차 시대가 멀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현대차, 기아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는 현대차보다 전기차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아의 26년 전기차 판매 목표 비율은 23%, 30년 34% 정도로 볼보의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볼보의 경영진은 전기차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충되고 있고 전기차를 우대하는 법 제도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전기차의 생산 코스트가 엔진차보다 싸진다고 보고 이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볼보는 이 원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기차의 미래 기술을 테크 모먼트 행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 개발을 위한 배터리 조달 전략 ECU를 통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내지와 추진, 볼보의 차기 안전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도입 계획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차량 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차량은 전기차 플랫폼 SPA2를 기본으로 개발됩니다.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의 후계차로서 테슬라 모델 X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컨셉카의 디자인 키워드는 Less but Better로 스웨덴이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인 숏 오버항 플랫 플로어 실현으로 실내 공간 및 화물실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XC90의 이미지는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XC90의 높은 아이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시트 포지션의 변경, 루프 프로파일의 최적화, 낮은 후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 공력 특성을 중시하여 항속거리를 증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만 양산 시에는 전고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론트 그릴은 전통적 그릴에서 방패같이 일체형으로 바뀌었고 볼보의 토르 햄마 헤드램프는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최신의 HD 기술을 구사한 퓨어 그래픽이 채용되어 야간에는 메인 헤드램프가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ID 라이트나 현대기아의 웰컴 라이트보다 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리어 램프는 볼보의 상징인 종방향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지만 스포일러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15인치 대형 스탠딩 터치스크린을 중심으로 볼보의 차세대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클린한 라인과 천연 소재를 폭넓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전기차의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내 전체 구성은 스칸디나비아 리빙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이러한 디자인 방향성으로 25년까지 120만 대를 판매한다는 거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 전기차는 6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 확대와 함께 EXL 배터리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수직 통합 전략으로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생산 전략과 함께 판매 채널 최적화를 통하여 영업이익 8에서 10%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볼보는 한국의 LG, 중국의 CATL로부터 배터리를 조달받아 왔습니다. 3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4GWh에서 70GWh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4년부터 노스볼트로부터 15GW의 배터리를 조달하고 26년부터는 노스볼트와 공동 출자하여 유럽에 50GWh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 개선으로 25년 이후 1000km 이상을 항속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조달은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처럼 내재화 전략으로 추진하지만 배터리 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음극 소재의 실리콘 추가, 전지팩을 차체 구조로 활용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테슬라가 발표한 것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볼보는 폭스바겐의 폭스바겐.os, 벤츠의 MB.os처럼 볼보 카스.os를 자사 주도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통합 ECU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로 일본의 르네사스를 선택했고 벤츠는 엔비디아의 칩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ECU에 대한 양사의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단계적으로 ECU 기능을 통합해가는 방식이고 벤츠와 볼보는 한 번에 통합을 진행하는 테슬라의 파괴적 어프로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2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가 6년 발생한다고 했는데 볼보는 벤츠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벤츠는 칩과 함께 소프트와 검증 환경 등 많은 부분을 엔비디아에 의존하여 개발하고 있는 반면 볼보는 그룹 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젠시 액트와 함께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여 개발한다고 합니다. 3개의 메인 컴퓨터로 구성되어 이것은 비전 처리와 인공지능, 범용 컴퓨팅 및 인포테인먼트 처리에 상호 서포트하는 시스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ADAS와 자율운전 전개의 하드와 소프트를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144 TOPS의 딥러닝 연산이 가능한
FSD라 불리는 차량 탑재 컴퓨터를 2019년부터 탑재해 왔으니 말이죠. 그 당시 고성능인 SoC가 없었기 때문에 테슬라 스스로 칩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테슬라가 개발한 것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크게 차별화되었던 볼보의 안전성 이미지, 그렇다면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의 볼보는 어떻게 차별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볼보는 루미나가 개발한 라이다 기술을 포함하는 센서와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SoC를 탑재한 자율주행 슈퍼컴퓨터를 전차에 기본으로 탑재한다고 합니다. 라이다의 코스트가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볼보는 코스트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안전이 차별화를 계속하는 전략입니다. 볼보는 최첨단 하드웨어와 볼보 젠시액트 루미나의 소프트웨어를 조합한 안전 패키지로 충돌 회피 기술을 실현하여 사망사고의 감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안전 기능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오늘날이 중상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상황을 특화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볼보의 차세대 전기차의 생산은 스웨덴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우선하는 전략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미국 남동부에 있는 공장을 해외 수출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볼보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한다는 비딜드 웨어 유셀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2.5%로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낮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팔기 위하여 현지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의외의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400kg 이상 되는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수출할 때의 복잡성과 물류 코스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방향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싸우다 보니 차량 수입 관세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산에 대해서 27.5%를, 중국은 미국산에 대해서 4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보가 3년 전에 생산 개시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S60 세단을 약 3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SPA2 플랫폼을 활용하는 폴레스타 3와 XC90의 후계 모델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모두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볼보는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투명성 있는 가격 설정과 운영이 가능하고 구입 시의 복잡성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딜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딜러는 전기차 이외의 차 판매도 계속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과 시승, 정비,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 보험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됩니다. 또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볼보의 직판이 되기 때문에 딜러는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자금 걱정 필요도 없어집니다. 영업사원들은 온라인 세일즈원으로 볼보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판매 코스트를 압축할 수 있으면 엔진과 병용한 전동차에 비해서 이익률이 낮은 전기차에서도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볼보의 203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제규어와 알파 로메오는 독일 빅3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지만 볼보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의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에서 리더가 되기 위하여 테슬라보다는 못하지만 수직 통합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히 볼보가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변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